늦은 밤 집에 찾아오는 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AJ, 편의상 아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한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간 할리우드 감독 아재는 막대한 소송 비용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처리하러 자신 소유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The fuck? 그런데 몇 년 만에 찾아온 집엔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엔 웬 세면도구가 있고 침실에도 짐이 있었죠. Fuck, dude. Greater Wayne Property Hey, Management? yeah, Bonnie, it's AJ. Is someone staying here at the moment? I don't think so. 불안감에 부동산에 전화해보지만 누가 머물렀다는 기록은 없고 미심쩍은 채로 우선 자고 일어난 아재. 어제 의자가 놓여있던 지하실의 문을 열어봅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의 불은 켜지지 않고 Hello? 일단 인사부터 건네봅니다. 돌아오는 대답에 쫄아버린 것도 잠시. Can underground rooms be listed? 바로 돈 계산부터 들어가는 아재. Yeah, bitch. 지하실의 면적도 돈이 된다는 걸 알자 신이나 지하실에 치수를 재러 들어갑니다. 9 feet. 그런데 이 지하실, 일반적인 집의 지하실과는 규모도 분위기도 전혀 달랐죠. 마치 광산의 지하 터널, 지하 던전 같은 동굴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Yo, yo! 누가 있더라도 절대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요를 외치는 철없는 아재. 피 묻은 철창과 곳곳에 소름 끼치는 공간들이 딱 봐도 사람 한 트럭은 죽어나갔을 것 같지만 우리 아재는 그저 돈 벌 생각에 신나게 치수를 잽니다. Oh my god. 그때 이상한 기운에 뒤를 돌아보자 보랏빛이 나는 수상한 방을 발견합니다. Hello? Hello? 마치 쓰레기장 같은 이 방에서는 기분 나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Oh god. It's relaxing. 대체 뭐지? 싶은 그때 누군가 갑자기 주의자를 잡아당기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왕년에 싸움 좀 한 모양인 아재 바로 칼을 뽑고 Who's there?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보여주나요? Run. 왕년에 도망 좀 치던 신호를 보여주던 아재는 뛰다가 그만 손전등을 놓쳐버리고 들려오는 짐승의 울소리 그리고 다가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끔찍한 비주얼이 무언가. 정신없이 도망가던 아재는 어둠 속 어딘가로 떨어지고 급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지만 떨어진 곳은 괴물이 만든 함정이었죠. 그리고 그때 갇혀있던 다른 여성을 만난다. 과연 이 소름 끼치는 지하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메뉴는 영화 바바리안입니다. 비오는 늦은 밤 짐을 끌고 찾아오는 한 여자. 금고에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열쇠가 있어야 할 금고에 열쇠가 없습니다. 쉬가 마려 쥐는 빡쳐서 문을 잡아당기고 분노의 벨 광클이 시전하자 안에서는 남자가 나옵니다. 표정 보니 남자도 빡쳤네요. Yeah. This is 476 Barbary, right? Yeah. I'm renting this place. I booked it on Airbnb like a month ago. I booked it on HomeAway. What am I supposed to do? Why don't you come inside? 수상한 상황이지만 시간도 늦고 비도 오니 어쩔 수 없이 우선 집으로 들어갑니다. Why don't you just crash here? 얼굴만 믿고 no, 대뜸 I 자고 don't- 가라는 I don't 남자. do this. No. You take the bedroom, and I'll sleep out here on the couch. And then tomorrow we'll call these idiots, get our money back, free stay for both of us. By the way, I'm Keith. Tess. Tess. 이름부터 키스인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것일까? 바로 경계 조치에 들어가는 테스 형. 침실에 있던 키스의 지갑을 발견한 혹시 몰라 신분증을 찍어둡니다. You left this in the bedroom. Shit. Thanks. 지갑을 돌려준 테스 형은 잘 준비를 한 뒤 잠을 청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열려있는 방문을 보고 놀란 테스. 별일 아닌데 다시 방문을 잠그고 일단 잠을 자는 테스 형. 그렇게 다음날이 밝고 오늘 있을 면접을 위해 외출하는 테스. 그런데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테스 형. 멋집니다. 면접 장소로 가서 면접을 무사히 마친 테스는 숙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Where are you staying while you're in town? Oh, an Airbnb. It's in Brightmoor. No, you shouldn't be there. Yeah, it seems a little rough, but Well, just be careful, okay? I will. I'm tough. 면접관의 경고도 쿨하게 넘기는 테스 형. 숙소로 돌아온 테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웬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놀라서 도망가는 테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급하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가까스로 안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I can't see him anymore. 이미 아저씨는 사라졌고 마음을 추스리며 쉬를 하려는 쉬. 하필 휴지가 없네요. 휴지를 찾기 위해 지하실에 문을 여는 테스. 휴지를 발견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문이 닫힙니다. 그대로 잠겨버린 문. 어쩔 수 없이 계단에 앉아 방법을 고민해보는데 심지어 핸드폰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하실에서 나가기 위해 뭐라도 찾아보던 테스는 튀어나온 줄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줄을 당겨봅니다. 그러자 열리는 비밀의 문. 이런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공포영화의 법칙을 어김없이 어겨주고 지하실 안에 또 다른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고 불을 켜보니 뜬금없이 웬 카메라와 누렇게 뜬 침대, 그리고 지저분한 통, 벽에는 피 묻은 손자국까지. 고문장소 같은 곳을 보곤 빠르게 도망나온 테스. 그때 들려오는 노크 소리, 집 밖에 있던 키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행히 키스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 테스. We need to go. We need to go now.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y were you in the I basement? got locked in the basement and there was this hidden area. There was this room. I'm just gonna go. No. Please don't. There was like a handprint on the wall. Tess, calm down. 패닉 상태로 당장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남자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를 몸소 보여주는 키스. 한참을 기다려도 키스가 나오지 않자 Do you see it? 지하실로 내려와 키스를 부르는 테스. 하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때 또다시 닫히려는 문. 두 번은 안 나가는 테스 형. 문을 고정한 뒤 내려와 키스를 불러봅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인 키스.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다시 도망쳤던 곳으로 들어가는 테스. 하지만 방 안에서도 키스를 발견하지 못하죠. 밖을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문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입니다. 또다시 키스를 불러보자 어둠 속에서 도와달라는 키스의 모습. Come up here, Keith. 의리로 살아온 테스 형. 이걸 또 구하러 내려가는데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하 동굴. 마침내 다다른 곳엔 철창이 보이고 그 안으로 보이는 소름 끼치는 공간들. 공포에 질린 테스는 키스를 불러보는데 그때 테스를 향해 기어오는 키스.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는 최대한 스포 없이 봐야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 싫어하는 결말로 영화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영화 바바리아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연출 방식입니다. 공포영화에서 흔한 연출인 점프스케어, 일명 깝툭튀 위주의 깜짝 놀라는 방식이 아닌 롱테이크와 느리고 정적인 카메라 기법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단순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포영화와 달리 미스테리한 스토리와 분위기를 통해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해외판 공포 버전의 기생충 같다는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의 구성인데요. 영화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 여기서 끊는다고 싶은 거의 막장 드라마 끊기 수준이라 한 편의 영화를 봐도 세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신선했습니다. 또 정체모를 지하실의 괴물을 포함해 각각의 인물들의 사연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서 영화가 끝난 뒤 그래서 대체 뭐 어떻게 된 건데? 라는 의문은 적어도 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 전개 방식인데요. 특히 영화 초반은 수상한 느낌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헷갈리는 남자 키스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역할로 잘생겼지만 묘하게 사이코패스 같기도 한 독특한 페이스를 가진 빌 스카스가드가 캐스팅된 것이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 공포영화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는 영화이고 저도 굳이 평점을 준다면 3.5에서 4점 정도로 줄 것 같지만 집에서 쉬는 날 킬링타임으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 생각되어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메뉴도 맛있게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내내 고생한 테스 형을 위한 노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영화 맛있게 썰어주는 스토리크였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야